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가을이 다가옵니다. 봄이 여름이 오기 전이라면 가을은 겨울이 오기 전을 말하죠. 보통 봄은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 희망하고 염원한다면 가을은 이미 지나간 나날들을 추억하고 아쉬워하죠. 가끔 꽃이 이쁘게 피어난 가을 꽃들을 보면 우리 함께 보았던 6개월 전쯤 봄꽃을 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9월에 피는 샤프란을 보면 2월에 만났던 크로커스 꽃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느낌은 또 다르죠. 시인 존 던은 가을의라는 시에서 나이듦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봄이나 여름은 내가 가을의 얼굴에서 본 것 같은 우아함이 없다라고요. 고요함과 성숙함으로 향하는 계절 가을에서 다양한 식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슈퍼벨 꽃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슈퍼벨 꽃은요, 이렇게 소품 3가지 색상 들어와 있고요. 중품도 들어와 있습니다. 슈퍼벨은요, 봄부터 가을까지 쉬지 않고 작고 예쁜 꽃을 무수히 피워줍니다. 시든 꽃은요, 손가락으로 떼어내주시면 새로운 꽃망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죠. 여러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흔히 칼리블라 코아라고도 하고 슈퍼벨이라고도 부르고 미니 페추리아 등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정원이나 난간, 베란다 등의 거리 식물로 걸어두고 예쁘게 감상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요, 중품의 슈퍼벨 나와 있습니다. 중품도 풍성한 느낌으로 15cm 포트에 담겨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세요. 분갈이와 물 주는 것은요, 일단 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좋고요. 너무 포트가 빽빽해지면 통풍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갈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꽃봄의 꼬리입니다. 연한 분홍 색상의 꽃이 너무 예쁘죠? 꽃의 안쪽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호랑이 꽃범처럼 점박이 줄무늬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세요. 노지 활동도 정말 잘 되고 꽃도 독특하니 예쁜 야생화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이집트 별꽃 펜타스 란체올라타입니다. 열대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식물이죠. 꽃이 앙증맞고 귀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물마름 없이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말이 절로절로 나오는 덴드롱입니다.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초보 가드너 분들도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서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식물로서 마편초과에 속하죠. 여름철에도 성장 계속해내고요. 반그늘에서도 잘 성장하는 성질 갖고 있어요. 다음은 연두빛 농원에 있는 다양한 국화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트먼 국화 10cm 소품으로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을하면 사실 정말 국화의 계절이죠. 국화가 정말 다양한 종류로 많이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에 대해서 항의 시위에도 국화꽃이 등장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시에 총검 앞에서 17세의 소녀가 국화꽃을 들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이 사진이 영원히 남아있게 되면서 총에 꽃이 맞선다는 개념이 이때 시작될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진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단순히 가을이기 때문에 국화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이외에도 꽃이 가진 힘이 대단한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국화를 보면서 평화롭고 안정된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꽃망울이가 하나씩 생기고 있는 국화들입니다. 국화는 햇빛을 좋아하고 15도에서 20도의 따뜻한 요즘과 같은 날씨 참 좋아하죠. 양지 바른 공간에 키워도 되고 꽃이 많이 필 때에는 반양지 반그늘에서도 무리 없이 커갑니다. 국화는요, 꽃이 필 때 일조량도 중요하죠. 일조량이 부족한 공간에서는 꽃망울이 피지 못하고 검게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조량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가을철이 다가오고 있는 계절에는요, 국화가 정말 빠르게 입고되고 빠르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색상 최대한 맞춰서 비슷한 계열로 보내드리니까 안심해주세요. 국화는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물을 주시고 나서 통풍이 잘 되게 관리해
해주시면 줄기나 잎 사이에 마른 잎이 생기지 않아서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국화 예쁜 색감 보여주고 있죠. 베란다나 실내에서 키우실 때는요, 겉흙의 상태 보시면서 꽃잎이 처지는지 확인하고 듬뿍듬뿍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백일홍 너무 예쁘죠? 이럴 때에는 저면 간수로 물을 주시면 꽃잎이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드림 백일홍은요, 드림 백일홍과 일반 백일홍의 차이점은요, 드림 백일홍은 키가 수직으로 자라나는 반면 일반 백일홍은 양옆으로 퍼지듯 자라납니다. 백일홍은 화단을 가꿀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식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귀엽고 앙증맞지만 또 화려한 느낌이 있죠. 만데빌라입니다. 만데빌라는 실내나 베란다에서 두고두고 오랫동안 반려식물로 키우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덩쿨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기를 잘라서 키 조정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아주 멋스러운 모습 보여줍니다. 다음 식물 상사화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떡잎 식물 백합목에 속하는 식물로서 굵은 식물 되겠습니다.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한다 하여 상사화라는 이름이 붙었죠. 상상화 구근은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 주시면서 직사광선에서 부분근을 상관없이 잘 키워내실 수 있는 그런 식물 되겠습니다. 농원의 사랑초도 종류별로 있죠. 오텀피크 이렇게 구근해서 역시 싸게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초는요, 종류별로 자라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포트는 꽃이 피어 있기도 합니다. 문의를 주시면 현재 구매 가능한 사랑초 목록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땅콩 사랑초는 이렇게 자라나서 예쁜 핑크빛 꽃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초를 처음 들이셔서 키우기 시작한다면 땅콩 사랑초만큼 잘 자라나고 번식 잘 되는 식물 없더라고요. 가을을 대표하는 식물이기도 하고 키우기 어렵지 않은 식물이기도 한 쑥부쟁이입니다. 청아 쑥부쟁이, 홍아 쑥부쟁이 있고요. 피어나면요, 각각의 색깔의 향연이 정말 감탄자아낼 정도로 아름답기 때문에 가을꽃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식물 티보치나입니다. 티보치나는요, 소품과 중품 두 가지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죠. 원예용으로 정말 인기가 많은 식물이기도 하고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답게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꽃몽울이 더 많이 형성됩니다. 화분이 마르기 전에 물을 주시면 좋죠. 물이 부족하게 되면 잎과 꽃이 시들면서 물을 달라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물을 깔끔하게 주시면 아름다운 티보치나 가꾸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종류의 하트 호야 보여드릴게요. 일반 하트 호야와 잎에 무늬가 들어있는 무늬 하트 호야입니다. 하트 호야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알 수 있듯이 꽃잎의 모양이 둥그런 하트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생김새는 물론이고 키우기도 무던하고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처음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하트 호야는 통통한 잎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평균 실내 습도에서도 매우 잘 자라나는 순둥순둥한 식물 되겠습니다. 밝은 빛을 충분히 받고 자라면 아름다운 꽃도 볼 수 있어요. 하트 무늬 호야는요, 이렇게 잎의 가장자리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을 줄 때에는요, 흙이 다 마르면 주는 것이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흔하지 않고 아름다운 진달래 찾고 계셨나요? 높은 산에서 잘 자라나는 진달래를 고산 진달래라고 하죠. 일반 진달래와 또 다르게 화색이 짙은 것이 고산 진달래의 특징 되겠습니다. 선이 아름답고 꽃도 예쁘기 때문에 분재로도 많이 사용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고산 진달래 더불어서 향기 진달래도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더 커서 시원시원한 수영을 가지고 있고 입장도 더 큰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달래는요, 녹소토와 마사토의 비중을 높여서 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분재 화분에 분갈이 해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달래 자체가 물 빠짐이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통기성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포인트 되겠습니다.
만병초, 절축, 진달래, 닮은 듯 묘하게 다른 식물들이죠. 품종에 따라서 잎장의 크기도 달라지고 잎에 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잎이 두껍고 철쭉보다는 조금 더 크고 잎할리에 탄력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병초는 한여름에 직사, 광선을 좋아하는 식물이 아니죠. 햇빛이 너무 강한 경우 이파리가 다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 같은 가을에 다가가는 계절에 만병초가 더 잘 자라날 수 있는 시기 되겠습니다. 너무 뜨거운 햇빛을 보지 않게끔 관리해 주시면 좋겠죠. 만병초 화분을 두는 장소나 식재하는 장소는요,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햇빛을 쬐이면서도 또 너무 뜨거운 햇빛은 보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그러한 장소가 동쪽이죠. 동쪽의 아침에 뜬 햇빛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서 정오쯤이 지나면서 해가 가려지게 되면 만병초를 두고 키우기 최적의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베란다에서 화분을 키웠을 때 정말 좋게 꽃이 잘 자라나는 그런 식물이기도 하죠. 베란다 식물로 정말 좋은 게 베란다는 햇빛이 연중 계속 나오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차광이 돼주기 때문이죠. 샤프란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식료로도 유명한 식물이죠. 샤프란 1kg을 만들려면 20만 송이의 꽃과 400시간 이상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샤프란은 역사도 깊은데요. 산토리니 섬, 고대 유적지의 벽화 중 하나에 바위 산비탈에서 야생 샤프란을 따는 여성의 벽화가 발견되어 있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샤프란은요, 번식할 때 땅속에 있는 알줄기를 파낸 후 새끼 알줄기 구근을 다시 떼어내 심으면서 번식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농원의 하브란선스는 핑크 색상 이외에도 앤더선이라고 해서 노란 색상 들어왔습니다.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반복하고요. 구근 나누기로도 번식 가능하고 씨방에서 씨 나오는 걸로도 번식 가능해요. 다음 식물은 용머리입니다. 꽃의 모양이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되겠습니다.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키는 15cm 이상으로 자라납니다. 줄기는 직립하여 사각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너무 예쁜 느낌 가지고 있죠. 남청색의 꽃이 피어납니다. 다음 식물 버베나 한 종류씩 보여드릴게요. 촛대 모양으로 꽃이 피어나는 하스타타 버베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키가 크고 가지가 아름답게 자라나는 연보라색 버베나입니다. 버베나는요, 기본적으로 꽃이 아름답고 생명력도 강한 친구들입니다. 중품 15cm 보드에 심겨져 있는 버베나 있습니다. 색상은 랜덤입니다. 개화 기간이 길어서 한번 꽃이 피어나면 오랫동안 가는 꽃 중 단연 1등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한번 꽃이 피어나면 잘 시들지도 않고 새로운 꽃대가 올라와서 봄부터 가을까지 쭉 피어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 포트 버베나 키워보시면 굴락 형성하면서 아름답게 그리고 풍성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햇빛 좋아합니다. 농원에 5가지 나무 소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흙 상태가 좋고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들이셔서 키우시면 봄에 또 예쁜 꽃 너무 잘 보여주고 밥도 많아지게 됩니다. 밥티시아입니다. 2가지 색상 있고요. 밥티시아는 콩가 식물로 개화 기간도 길죠. 추위에도 강하기 때문에 노지 활동도 가능합니다. 밥티시아 생명 강하기 때문에 새로 복토한 공간을 식재해 주셔도 되고 절개지나 해변가 근처에도 관상용으로 잘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안개꽃을 닮은 듯이 피어나는 장미 조팝나무 되겠습니다. 물은 거득이 마를 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조량 풍부할수록 잘 자라나고요. 설류화는요, 7월 즈음에 꽃망울 만들기 시작해서 8월에 뿌리와 가지의 영양분 저장하고 9월에 꽃눈이 형성됩니다. 휴명기에 들어갔다가 봄에 예쁜 꽃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팥꽃나무 꽃망울이 보여주고 있는 포트가 생겼습니다. 팥꽃나무 보라색 꽃이 라일락과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고 잔잔한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쁜 식물 야생화 보여드릴게요. 낭하초입니다. 콩가의 낙엽 화렵 반감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늘어지듯이 자라나는 모습이 예쁩니다. 분홍 비덴스도 포트 중에 꽃이 생긴 포트 있습니다. 비덴스는요, 꽃을 많이 보여주는 다화성 식물로서 시든 꽃을 제거해주면 또 꽃이 바로바로 올라와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감곡입니다. 감곡 국화는요, 꽃차로도 마시는 국화 되겠습니다. 깔끔한 느낌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야생 국화 되겠죠. 뻐꾹나리도 들어와 있습니다. 무늬가 들어가 있는 꽃이 매우 독특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흔하지 않는 꽃의 모양 가지고 있죠. 꽃줄기를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은 꽃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말은요, 나는 영원히 당신의 것이랍니다 라는 로맨틱한 꽃말과 당당하다라는 멋스러운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꽃뿐만 아니라 입장에도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뻐꾹나리도 있습니다. 하트트리 보여드릴게요. 하트트리는요, 줄기가 뻗어 나오는데 꽃이 피고 지고 난 모습에 열매가 하트 모양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서 빨간 색상으로 무르익게 됩니다. 매우 멋들어지고 다금다금 열려가는 수영이 아름답죠. 꽃은요, 이렇게 별처럼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서 관리해주세요. 농원의 기린초는요, 입장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오색 기린초와 백두산 기린초 두 종류가 입고되어 있습니다. 은엽 색상의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는 바위솔, 연화 바위솔입니다. 가만히 두어도 알아서 잘 크는 식물이기도 하죠. 다음은 큰껑이 비름 보여드릴게요. 꽃이 다채로운 색감 뽐내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단단한 가육질의 잎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조에도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연한 분홍, 약간 노란 초록빛깔 꽃을 보여주는 큰껑 비름 되겠습니다. 어디서든 잘 자라나지만 햇빛 잘 뜨는 돌틈 사이사이에 식재해 두셔도 좋습니다. 층층이 꽃입니다. 꽃이 층층으로 피어난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층을 이루며 피는 꽃이 아름다워서 정원용으로 많이 식재하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노지 활동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커피나무입니다. 가까이 두면 향긋한 커피 향이 날 것 같죠. 짙은 초록의 잎사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고향인 커피나무죠. 아프리카 날씨처럼 물이 충분하고 온난한 기후에서 아주 잘 자라나는 시원시원한 나무입니다. 레몬나무도 보여드릴게요. 상큼한 향이 날 것 같은 레몬나무 되겠습니다. 레몬나무 역시 화분에 심어서 멋들어지게 몇 년이고 키워내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다음 식물 아글라오네마 지리홍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랑스러운 핑크빛이 도는 지리홍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핑크로 새순이 내어 올라와서 자라면서 점점 진한 핑크빛이 되어갑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비교적 잘 견디는 편이고요. 직사광선 피해서 반양지나 반음지, 실내 어디서나 무던하게 잘 자라납니다. 통통한 뿌리의 수분을 잘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겉흙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경 재배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황칠나무입니다. 꽃말이 효도와 효심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선물 드리기도 좋죠. 줄기와 잎, 열매까지 약재로 사용해 옵니다. 다음 식물 앤드리스 서머 수국 되겠습니다. 일반 수국과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년도 가지에서도 꽃이 피고 당해년도 가지에서도 꽃이 피어나는 특성 가지고 있죠. 때문에 가지치기를 많이 신경 써주실 필요가 없죠. 어린 나무는 특히 가지치기 해줄 필요 없습니다. 앤드리스 서머는요, 중부지방 겨울에서도 얼어 죽지 않는 최고의 내한성 보여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 옆에는 옥자마 있습니다. 옥자마 풍성한 잎과 하얀 꽃이 매력적인 식물 되겠죠. 꽃은 향기도 은은하게 나기도 합니다. 어린 줄기를 먹기도 하고 식물 전체를 약용하기도 하는 매우 유용하고 효용 있는 식물이죠.
또 하나의 활용도 높은 식물 알려드릴게요. 삼립국화입니다. 겹꽃으로 화사한 꽃이 아름답고요. 키도 상당히 크게 자라납니다. 관상용으로도 많이 식재하지만 나무를 먹기 위해서도 식재합니다. 이렇게 포트를 뚫고 나올 정도로 생명력과 번식력이 높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 정원에서 역할이 톡톡히 해주죠. 자엽 펜스테몬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잎의 색상을 보면 왜 자엽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알 수 있듯이 잎의 색상이 톤 다운돼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원의 에키네시아도 종류 다양하게 있는데 먼저 이렇게 소품 에키네시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키네시아는 여름철 더위도 잘 견디고 겨울철 추위도 잘 견디죠. 가을에 에키네시아는 한번 개화를 하면 정말 오랫동안 꽃을 보여주죠. 기본적으로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햇빛 가득히 들어오는 공간을 선정해서 식재해 주시면 좋습니다. 땅은요,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사용해 주시고요. 에키네시아 건조에 강하지만 그래도 너무 건조하지 않게 물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습보다는 그래도 건조에 더 강한 편인 것 같죠? 겨울철에는 흙이 완전히 마르도록 간수, 물을 주는 빈도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을하면 글라스, 억새 식물들을 빼놓을 수 없죠. 무늬가 들어있는 딕시랜드 뒤에는 이렇게 핑크 뮬리도 들어있고요. 그 뒤에는요, 파니쿰이라고 해서 좁쌀 모양으로 꽃이 피어나는 가을 억새도 들어와 있습니다. 가을 억새들은요, 건조에도 강하기 때문에 어느 공간도 잘 자라나고요. 건조하고 경사가 진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홍띠 이렇게 중품 15cm로 들어와 있습니다. 홍띠 역시나 노지 활동 가능하고요.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피어납니다. 조경용으로 좋죠. 각꽃 중품 동일품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목질화 돼서 목대에 굵게 올라와서 그 끝에 예쁜 루비 색상 꽃이 피어있는 루비 겹갑꽃 되겠습니다. 중품 15cm 포트입니다. 다음은 에피세시아입니다. 종류가 정말 많은 식물인데 그 중에서도 핑크빛의 꽃이 아름다운 캐서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흙의 축축함, 촉촉함을 유지시켜 주시면서 키워주시고요. 흙은 배수가 잘 되고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이 좋습니다. 안 좋았던 일이 좋은 일로 변화한다라는 꽃말 전화 위복을 가지고 있는 남천입니다. 남천은요, 노지에 이렇게 여름 내내 내놓았었는데 더 파릇파릇해지면서 잎의 색상도 멋들어지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행운을 가져오는 남천나무라고 불렸죠. 농원에는요, 남천 외성종으로 3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은목서 나무 되겠습니다. 입장 뾰족뾰족하게 생긴 것이 특징이고요. 꽃이 피어나면 향기가 정말 좋죠. 은목사라는 이름은 코뿔소의 가죽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농원의 장미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꽃이 한번 환하게 만개한 가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겨울이 되면 장미 종류들 에너지를 비축해 가는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봄에 더 크고 화려한 장미를 보여주게 됩니다. 노란색 작은 꽃들이 요정처럼 달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운 낀꽃다루 되겠습니다. 이렇게 꽃이 지금 딱 예쁘게 피어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낀꽃다루 물 좋아하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은은하게 빛나는 목로보단입니다. 연한 보랏빛깔, 분홍빛깔이 적절하게 섞여서 아기별처럼 꽃이 피어나는 식물로 15cm 보트에 식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꽃이 많이 피어나는 다화성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평소국 이렇게 들꽃마냥 예쁘게 피어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원의 콜치쿰은 3가지 종류 있습니다. 개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인한 식물로서 공기 중에서도 자연 개화가 가능하죠. 튤립은 농원에 총 20
10가지 튤립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튤립마다 번호와 한고의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부터 튤립 구근을 식재해 주시고 설이 내리기 전까지 땅이 얼기 전까지 식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튤립 구근은 올해 바쁘게 움직여서 내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각각의 색상별로 메리트와 특징이 다 다릅니다. 샤프란 구근도 정말 많이 찾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식물 되겠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개화 가능하고요. 전국에서 노지 활동 가능한 샤프란 되겠습니다. 색상도 보랏빛깔로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나는 샤프란이죠. 용담도 가을하면 빼놓을 수가 없죠. 두 가지 색상의 신품종 용담 보여줄게요. 푸른 색상의 트루 블루와 리틀 핑크 두 가지 색상이 능원에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부틀레아 인기 색상으로 두 가지 데리고 왔습니다. 보라 색상과 분홍 색상은 부틀레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색상 되겠습니다. 부틀레아는요, 화려한 색의 꽃을 피워주는 매력이 가득합니다. 150cm에서 200cm까지 자라날 수 있는 성장세를 가지고 있고요. 내서성과 내한성 모두 강하여 키우기 좋은 품종에 속합니다. 노지 활동도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는 외성종으로 성장하는 60cm 내외의 부틀레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일반 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종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절호의 찬스 되겠죠. 부틀레아는 어떤 식물들과 함께 키워도 조화롭게 너무 예쁘게 잘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색감도 아름답죠. 장미와 두고 보아도 아름다운 부틀레아입니다. 단연생 수국 코스모스 두 가지 종류 보여드릴게요. 진한 빨간 색상의 특징인 썬빔 되겠습니다. 꽃말은 소녀와 순정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죠. 국화과 금계국 속에 속합니다. 썬빔이 강렬한 색감을 가지고 있다면 물빔은 분홍 색상의 청초하고 촉촉한 느낌으로 질리지 않는 색감을 가지고 있죠. 코스모스과에 속하는 식물들은요, 노지 활동도 잘하고요. 꽃대 한번 쫙 잘라주면 한 번 더 꽃을 보여주는 식물들입니다. 해변 국화입니다. 샤스타데이지를 닮은 듯한 하얀 꽃이 정초하게 피어나는 꽃으로 모함 심기 해두어도 너무나 예쁘죠? 썬빔과의 조화도 너무 좋습니다. 다음은요, 인동초 보여드릴게요. 인동초는요, 어떠한 조건에서도 잘 견디는 식물입니다. 우리 민족만큼이나 끈기가 강한 식물로 예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식물이죠. 추운 겨울을 인내로 견디면서 전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음 식물은 수꾼 해바라기 보여드릴게요. 수꾼 해바라기 아침에 물을 주었는데 매우 촉촉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꽃도 큼지막하게 피어나죠. 그리고 보여드리는 식물은요, 램즈 이어라는 식물입니다.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인기가 정말 많은 식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리여리해 보여도 노지 활동도 가능한 야생화 되겠습니다. 어린 양의 길을 닮아 감촉도 부드럽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연생 야생화로 노지 활동 진짜 잘하죠. 정원에서 잡초 혹은 풀 때문에 골치 아프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오밀조밀 성장하기 때문에 풀이 자랄 틈을 주지 않죠. 능원의 설화 예쁘게 입고되어 있습니다. 총 3가지 색상이 들어와 있는데요. 빈티지 브러쉬, 사쿠라, 빈티지 로드 각각의 색상이 개성이 뚜렷한 식물입니다. 설화는요,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나죠. 월동도 참 잘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공간을 식재해 주시면 무리 없이 잘 성장하죠. 꽃이 피기 시작하고서 한 달 정도까지도 꽃이 가더라고요. 은은한 향기도 품고 있습니다. 개화 기간도 길고 꽃도 우아하게 예쁜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물사리입니다. 물사리는요, 색상 랜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몽오리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색상 구별이 어렵습니다. 1인번부터 늦은 가을까지 꽃을 피워주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겹꽃으로 피어나는 루드베키아입니다. 설이 올 때까지 꽃이 피어나는 겹 루드베키아, 정원을 꽉 채워주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꽃은요, 추위와 더위 그리고
가뭄에까지 강합니다. 스스로 잘 자라나는 겹꽃 되겠습니다. 겹꽃이기 때문에 풍성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겹 루드베키아였습니다. 농원의 아주가는 총 3가지 색상 가지고 있습니다. 오색 아주가인데요. 색상이 은은하게 햇볕을 받을수록 변화하는 아주가입니다. 보기 좋죠. 외성종 아주가도 보여드릴게요. 무늬 미니 아주가도 외성종으로 자라나고 있고요. 황금잎이 아름다운 황금 분홍 아주가도 있습니다. 삼색 국화는 한 포트에서 3가지 색상을 볼 수 있는 너무나 매력적인 국화 되겠습니다. 화분에 국화 비료는 한 달 이상의 텀을 두시고 주면 좋더라고요. 꽃망울이 맺히기 전에 손지르기를 해주시면 국화를 풍성하고 예쁜 모양으로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황금무늬 층꽃 되겠습니다. 보라색 꽃이 피어나고요. 노란 황금 잎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매력입니다. 농원의 개국도 2가지 종류 들어와 있습니다.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개국은요, 잎의 끝에 은색의 무늬가 보입니다. 개국은 일반적으로 노란 꽃이 예쁘게 모여 피어나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무늬 맹문동 되겠습니다. 대품과 소품 2가지 사이즈가 있고요. 음지와 양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라나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잎에 노란 줄무늬가 있기 때문에 차별점과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품종 되겠습니다. 내한성이 좋기 때문에 월동도 아주 잘 되는 식물입니다. 겸손과 인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산지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 다년생 초본 식물 되겠습니다. 1일초 되겠습니다. 즐거운 추억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1일초 되겠습니다. 한여름날에는 서늘한 공간에서 관리해 주시면 예쁜 꽃을 더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고요. 물을 주시고 나서는 원활하게 통풍해 주시면 뿌리 부분부터 튼튼하게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온화한 기후에서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예쁜 꽃을 더 잘 피워주죠. 다음은 구근 식물 알리움 되겠습니다.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둥근 느낌의 꽃을 크게 피워주는 여러 해살이 구근 식물이죠. 꽃이 마치 막대 사탕처럼 둥근 꽃이 동동 떠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사계절 꽃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파란 색깔 꽃이 아름다운 식물로서 초보 가드너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예쁜 파란 색상의 꽃을 보여주고요. 꽃이 피었다 졌다를 반복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아메리칸 블루는요, 나팔꽃 같은 꽃을 피워주는 브라질 원산지인 식물이죠. 햇빛이 강할수록 잘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농원의 구절초 다양한 색상으로 있고요. 백봉 구절초도 있습니다. 하얀 구절초는요, 겹구절초, 둥근잎 구절초 이렇게 3가지 색상이 있고요. 찔레입니다. 앞서 보신 장미와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야생 찔레 되겠습니다. 웨딩 찔레 이렇게 분홍 색상 꽃을 보여줍니다. 꽃의 크기가 매우 큼직큼직한 로맨틱한 분위기를 가진 식물입니다. 또 벨벳 찔레는요, 정열적인 빨간 색상을 가지고 있죠. 찔레는요, 꽃을 피웠다 쳤다를 반복해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노지활동 가능합니다. 찔레는 물을 선호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 마르지 않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 옆에는요, 국화 대품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보신 웨딩 찔레 이외에도 농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찔레 나와 있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찔레도 하나하나 보면 너무 예쁘죠. 줄무릇도 정원에 빈 공간을 채워주기 너무나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시든 잎이나 탄 잎은 떼어주시면서 관리해주시면 포기가 더 많아지면서 풍성한 느낌 가집니다. 진한 초코 색상의 꽃이 아름다운 초코 코스모스입니다. 진한 다크한 초코빛의 코스모스 꽃이 피어나는 식물이죠. 그 뒤에는요, 헬레니움과 냉채꼬리풀 그리고 서양 등골풀, 베이비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가지 식물들은 항상 한꺼번에 볼 때 너무나 다채롭고
좋고 조화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초아와도요, 씨앗 발화를 정말 잘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잎은 여리여리해 보여도 생명력도 강한 식물이죠. 또한 건조에도 매우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언제 보더라도 싱그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죠. 헬레니움 다시 한번 꽃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예쁜 꽃이 정말 많이 피어 있고요. 꽃망울이도 많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황빛, 노랑빛이 적절하게 섞여서 아름다운 꽃을 보여줍니다. 골드 피라밋, 국가가의 해바라기 속에 속하는 단연초죠.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 키워주시면 다채로운 야생화의 매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농원에 바늘꽃도 싱그럽게 입고가 되어 있는데요. 잎에 무늬가 들어있는 무늬잎 바늘꽃이 있고요. 꽃에 무늬가 들어있는 무늬꽃 바늘꽃, 그리고 일반 바늘꽃 총 3가지 종류 있습니다. 다양한 용담도 들어와 있습니다. 중품 15cm 용담 들어와 있고요. 소품 3가지 색상으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요즘에 배롱나무가 꽃망울이가 팡팡 터지면서 예쁜 또 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잎의 모습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죠. 다음 식물은 천진주 나무입니다. 천진주 나무 200cm 이상 성장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정원한 켠에 들이셔서 정성껏 키우면 예쁜 열매 맺게 됩니다. 열매는 10월까지 자주 색상으로 변화하며 무르익게 됩니다. 노지 월동도 잘하고 잎도 풍성하게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향등골풀 되겠습니다. 농원의 향등골풀은요, 하얀 색상과 분홍 색상 소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라면 키는 100cm까지 자랄 수 있고요. 풍성한 꽃들이 모여 피어나는 것이 매력적인 야생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의 경계 부분에 식재해 두셔도 좋습니다. 노란 꽃이 아름다운 황호접이죠. 밤이 되면 잎과 꽃이 오므라져서 잠을 드는 모습을 하고 있다가 햇살 받으면 또 활짝 피어나는 매력 덩어리입니다. 늦은 오후 예쁜 햇살을 받은 초아도 꽃미모를 보여줍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어느 시간대에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농원의 아스타는요, 3가지 색상이 있는데 4개 세트로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겹꽃으로 풍성한 느낌을 보여주고 노지 활동도 너무나 잘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아스타는요, 겹꽃의 별을 닮았다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시든 꽃을 제거해 주시면 새로운 꽃대가 올라오는 식물이죠. 꽃이 예쁘게 올라가듯 피어나는 안젤로니아입니다. 꽃이 피어나는 아파트처럼 꽃대가 꽃망울이가 달려 있습니다. 농원에 백화등이 4가지 종류 있는데요. 100개의 꽃의 등을 켜놓은 것처럼 그 모습이 아름답다 하여 이름 붙었고요. 분홍 색상의 꽃이 피어나는 분홍 백화등, 그 옆에는요, 잎에 무늬가 들어있는 초설 백화등이 있습니다. 또 꽃의 색상이 노랗게 피어나는 노란 백화등, 이렇게 3번째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잎에 무늬가 약간 밝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4번째 백화등도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곱슬곱슬 잎이 구부러져 있고 무늬가 있다 하여 곱슬이 백화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줄기가 늘어지면서 자라나는 모습이 매우 멋들어진 느낌을 주는 것이 백화등 매력입니다. 다음은요, 황칠나무입니다. 황칠나무는요, 약재로도 정말 많이 쓰이는 식물 되겠죠. 남부지방에서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선이 유려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농원의 동백은요, 총 3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하얀 색상이 겹꽃으로 피어나는 흰겹 동백, 분홍 색상이 아름다운 서양 동백, 그리고 진한 빨간 색상이 피어나는 블랙 로즈 동백까지 3가지 종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동백은요, 추운 겨울에도 예쁜 잎을 보여주고 은은하고 고고하게 꽃이 피어나는 겨울 식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쁜 3가지 동백 보여드렸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연두빛 농원은 고양시 원당역 3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방문 시 잘 챙겨드리고 있으니 한 번쯤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